네네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두 번째 날 2차 시입니다. 예, 집현중 손천재 선생님이십니다. 수업 연구 사례로서 중학교 과학 실험 수업 사례 공유입니다. 또 과학에서 실험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또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15분 내외 조금 더 여유 있게 예, 발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까지 해서 30분 동안 수업 나눔하겠습니다. 손천재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스님들 반갑습니다. 저 지편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교사 손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두 번째 수업 나눔 토크인데요. 방금 전에 이현지 선생님께서 메타버스 활용한 기술 수업 그 활용 사례 듣고 이제 이것에 대한 준비 방향이라든지 그것이 좀 선생님들이랑 안 맞지 않을까라는 조금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이제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수업 나눌 토크 주제가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좀 실험 수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실험 수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실험 도구를 이런 걸 뭐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이제 과학 선생님들께서 실험 수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과학 선생님이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과학 선생님들이 실험 수업을 준비하시는데 이런 힘든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할 내용이 그 중학교 이제 과학 교과서 1, 2, 3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다양한 실험들이 나오거든요. 그 실험에 대한 내용들하고 실험 도구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 수업에서 실험 내용별로 참고할 만한 사항, 그런 팁 이런 것들을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자신의 그 수업에 대한 철학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학생들에게 적어도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런 제 나름의 철칙을 세웠던 것 같아요. 신규 때부터. 그래서 조금 뭐 당연히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좀 미흡하게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저 나름대로는 제 기준상으로는 좀 실험을 많이 해보자라고 하는 규칙을 세웠고 그거를 현재까지 실천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과학실을 오는 게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과학 교육의 목적이 자연 현상이나 그런 사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탐구 능력도 같이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나름의 목표였고 이렇게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까 60분이 넘으셨었는데 지금 제가 1시 반부터 이제 하는 거니까 또 과학 선생님들께서 또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과학 선생님들 중에는 저보다 그 실험에 대한 애착이 또는 전문 지식이 더 많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과학 실험 수업에 대한 동력을 다 같이 얻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하고 어제 제가 수업남을 잠깐 들어와 봤더니 수업 나눔 선생님이 대부분 이야기하시고 진행을 맡으시는 우리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께서 이렇게 또 이게 거의 두 분이서만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이현지 선생님 부분은 좀 뒤에 교육감님도 말씀해 주시고 장학관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좀 소통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좀 채팅으로라도 이제 말로 하긴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채팅으로라도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실험 내용 중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학년 중에서 과학 실험 내용이 한 50개 정도 추려지더라고요. 그 50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과학 선생님들이 과학 시간에 실험 수업하면은 좀 힘들어 하세요. 왜냐? 일단 제일 많은 그 학교 업무가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업 진도 나갈 시간도 없고 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실험 어떻게 하지? 실험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비커라든지 눈금 실린더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닦아야 되거든요. 그럼 닦고서 정리하고 말리고 이런 거에 대한 또 어려움. 그리고 최근에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또 많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가 또 나한테 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과학 선생님들이 실험 수업을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교과서 실험 결과랑 실제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좀 예비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첫 수업 저도 좀 그동안에 봤을 때 예비 실험 안 해보고 실험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교과서랑 막 다르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좀 난처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제 예비 실험을 해보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험 수업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과학실에 와서 실험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 유발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과학실에 오면 기본 테이블이 2인에서 4인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둠 활동을 통해서 탐구하는 능력, 그다음에 협업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냥 강의식 수업만으로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만져보고 직접 해보고 이럼으로 인해서 기억이 또 날 수 있고 이해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실험 수업의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 수업을 많이 하려고 해봐야 되는데 그 실험 수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실험의 그 초기 단계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문제를 인식하고 뭐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설계를 해보고 실험을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는. 근데 저희 대부분은 저 또한 그렇겠지만 교과서에 나온 대로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실험 설계 단계 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교과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 실험이랑 실제 실험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험 수업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였고요. 서두였고, 이제부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수업들을 다 준비를 해봤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선생님들께 요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꿀팁 같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부터 하면은 다른 수업, 실험 수업도 있지만 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광물의 특성 관찰하기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광물의 특성 관찰하기에서는 여기가 그 방해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떨어뜨릴 때 그냥 떨어뜨리는 것보다 조금 작게 좀 쪼개서 이렇게 망치로 쪼갤 수도 있고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작게 나누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때 묽은 염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거품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리 알고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때 그 커다란 광물 표본을 망치로 세게 때리면 안 되고요. 살살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은 저희 쪼개짐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교과서에 나오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쪼개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광물의 특성 관찰하기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실험은 용수철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 측정하는 실험에서 이제 이 용수철의 탄성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를 이게 교과서에는 하나, 두 개, 세 개 요 정도만 이제 매달아 보고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이상을 매달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이 매달 경우에 이게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께서 이 실험을 해보신다면 우리 용수철이 최대 길이를 이제 측정을 해보신 후 최대 그거를 이제 가늠하신 다음에 실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액체 속의 물체의 부력 측정하기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추위 개수를 하나, 두 개 이렇게 늘려 나가는데 그 물을 넣고 눈금 실는 데 물을 넣고 그 안에다가 이제 추를 이렇게 넣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장난을 칠 수도 있거나 그런 경우 이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과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등꿈 실린더를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 부분인데요. 이게 그 왼쪽에 보시면 보일의 법칙 실험 장치라는 게 부분이 있어요. 요거가 조금 제가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고가로 알고 있고 또 보관도 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싸게 샀는데 그 해만 쓰고 다음에 내년에 못 쓰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부에 기름칠 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새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생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위에다가 이제 쭉 끝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줄을 하나, 두 개, 세 개 올려보면서 그 부피를 측정하는 실험인데 애들이 힘으로 강하게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누르면 얘가 이제 손상이 되겠죠. 파손이 되겠죠. 그거 하지 않도록 유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오른쪽과 같은 주사기에 달린 압력계 실험할 때 중학생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좀 힘 자랑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계를 넘어서서 눌러가지고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압력계에 이제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고장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주의시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압력계가 그냥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을 때가 일기압일 때 요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주지시켜주면 아이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 기체의 온도랑 부피 관계 탐구하는 실험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게 제가 가지고 온 교과서가 두 종류인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피펫에 잉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부피 변화가 되게 미세하게 나타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에 오차가 생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 교과서 상에서도 자료 해석이라고 하고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얘기는 실험 결과가 이러니까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은 그냥 자료 해석으로 하시고 실제로 늘어나는 건 보여주시고요. 늘어나는 건 보여주시고 자료 해석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다병 위에다가 좀 차갑게 만든 사이다병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놓고 저희가 이제 두 손으로 감싸면 그 동전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찌그러진 탁구공을 펴서 찌그러진 탁구공을 펴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실험은 이거는 이제 액체 질소를 활용한 실험인데요. 선생님 아마 학교에 액체 질소를 가지고 계신 학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관 용기가 비싸고 또 관리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긴 있었는데 대여도 가능하니까 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한번 쓰고 그때 거의 학교 예를 들어서 과학 행사라든지 이때 말고는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대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대여를 해봤는데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게 대여비도 비싸더라고요. 대여비도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실험과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하면 선생님들이 좋은 실험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물을 끓일 때 온도 변화 측정하는 이 실험인데요. 지금 이 실험 장치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밑에서 물이 끓어가지고 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증기가 저기 이제 디지털 온도계 계기판에 물기가 맺혀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 디지털 온도계 침이 긴 것이 있거든요. 그 긴 것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온도계를 저희가 실험 수업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알코올 온도계를 사용할 때 100도씨에서 끓여야 되는데 물이 100도씨에서 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끓는 점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온도계 오차도 있겠지만 기압의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정말로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걸 확인하려면 정말 순수한 증류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싱크대에서 물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핫플레이트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핫플레이트의 그 아랫부분 하얀 부분 있죠. 전체가 다 뜨거워지거든요. 저도 항상 이 핫플레이트를 할 때 너무나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애들이 혹시라도 화상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뜨거워진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학생들한테 장갑을 낄 수 있도록, 목장갑이라도 이렇게 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이들이 초시계도 사용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시계, 스탑워치라고 하는 초시계도 사용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양초를 이제 녹이는 실험인데요. 양초의 상태가 변할 때 질량곱이 어떻게 될지 그 실험 후에 이 실험을 하고 난 사람의 문제가 양초가 굳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일단 액체 상태의 양초를 버린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이 얼음이 녹을 때의 온도 변화인데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실험하면 여기 왼쪽처럼 실험하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실제로 이 장치를 해놓고 얼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녹여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저거를 이제 하려면 미리 또 저거를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얘기했어. 통화해서.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통 이제 냉동실에 있는 얼음 조각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얼음 조각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그 교과서와 같이 이제 수평관 녹을 상태가 변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잔 얼음이나 위와 같이 얼려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가열할 때 저희가 끓임 쪽이라고 해서 갑자기 끓는 거를 방지하는 끓임 쪽을 넣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넣거나 하면 이게 그 에탄올이 끓을 때 한 80도 정도에 끓는데 이게 80도 정도의 그 온도계 부분이 고음하게 이제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림으로 따지면 저 까만색 가지 달린 시험관이라고 하는 글씨 위에 요 검은색 고음하게 부분이 아마 80도 정도. 그래서 실제로 그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잘 관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의 위치가 저기가 아니라 조금 위로 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액체 내부에 설치하면 그 주변 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 열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더 높은 온도에 끓는 점이 측정되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온도계 저 빨간색 부분의 적정 위치는 가지가 나눠지는 그 윗부분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가지 부분이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끓는 점과 가장 이론에 가깝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실 모니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빛을 이제 섞었을 때 빛의 삼원색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교실 모니터나 전자칠판을 가지고 돋보기를 확대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실제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또 스마트폰이랑 또 연결해서 보여주면 효과가 좋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의 합성 부분에서 요거는 좀 어두운 암실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래서 과학실이, 암실이 꾸며진 데가 많이 있지 않은데, 뭐, 비단 이 실험 수업 하나만 가지고 암실을 꾸미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빛과 관련된 실험을 위해서도 암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실에 좀 어둡게 이렇게 커튼 형식으로 이렇게 꾸미면 이 실험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용수철 파동 실험인데요. 뭐 횡파, 종파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실 때 둘 다 이렇게 종파든 횡파든 큰 용수철 이 아래에 있는 용수철과 같은 큰 용수철을 하면 시각 효과가 좋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큰 용수철을 교실 앞에서 뒤까지 쭉 펼친 다음에 학생들 보고 야, 다 모여! 이렇게 한 다음에 실험을 하면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도 해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보렴 해서 대표 학생들 나오게 해서 시켜봤던 것 같고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큰 용수철을 교실 앞에서 뒤까지 크게 늘렸을 때
학생들이 장난으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 아이가 좀 이게 용수철이 이제 다시 줄어들면서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실험은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인데 이게 이제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제 알코올이랑 같이 하면 시각적 효과가 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거는 좀 비추천하는 바이고요. 그 오른쪽과 같이 지금 니크롬선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시료가 좀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맨 오른쪽에 있는 양초는 제가 제품이 나올 때 그 양초의 색깔 자체가 그 불꽃색이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초 색깔에 의한 색인지 불꽃 반응에 의한 색인지 이제 애들이 헷갈려 하니까 좀 비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이온 반응 실험이 있어요. 이게 실험 결과를 얻기까지가 조금 이온의 이동을 보려면 오래 걸리니까 동영상을 찍어서 빨리 돌려보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액속 이용 요것도 키트가 요즘에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 두 방울만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화장지 같은 걸로 닦아내면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 폐시약 같은 거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그거 키트 이용하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 실험에서는. 그다음에 검전기로 정전기 유도 설명하기 실험에서는 이 검전기를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대전대에서 막 검전기가 막 벌어져 있고 막 금속박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험하기 전에 금속박 벌어져 있지 않도록 뭐 손가락을 댄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신 다음에 할 수 있고 금속박이 떨어진 검전기는 이게 다시 붙일 수 있는 거를 팔긴 팔더라고요. 너무 얇다 보니까 저희가 붙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잘 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다른 새 제품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관찰을 할 때 혹시 떨어진 게 관찰이 되면 예시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이렇게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좀 주의사항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계 전압계 관련 실험인데요. 요거를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구입할 것이냐, 디지털식으로 구입할 것이냐, 이제 조금 그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왼쪽 그림과 같이 전류계 전압계가 디지털식인 경우에, 그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통일을 시켜주고 실험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장치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사용법을 상당히 모릅니다. 초록색 버튼을 뭐 다 돌려보기도 하고 이게 전압이 아마 30V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압도 완전 30V까지 올려가지고 좀 사고 위험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거 부분 학생들한테 주지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자석 관련 실험인데요. 철가루가 그 기름 같은 액체 속에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지금 자석 위에 철가루를 뿌리는 모습을 할 때 실제 철가루를 뿌리면 이 철가루가 자석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철가루가 통에 들어있고 기름 같은 액체 속에 있는 통에 들어있는 제품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하실 때 이 나침반들이 오래되거나 주변에 자성이 있다 보면 N극이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전에 테스트 해보시고 정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과학실 주변의 자성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실험을 하시면 교과서와 같은 실험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구의 크기 측정 실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맑은 날 실외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면 뭐 그 딴짓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과학실 같은 데서 전등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태양빛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결과가 잘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막대 2개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막대는 그림자가 안 생기도록 맞추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혹시 선생님들께서 임장 지도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 이렇게 꿀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빨판 달린 막대를 보관을 하실 때 파란색 부분 아래 그 파란색 부분 빨판 부분이 오래되면 사가가지고 이제 탄력을 잃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나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천체망원경 관련인데 천체망원경은 이제 학교에서 예산에 의해서 뭐 고가를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정도의 저가 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진짜 밤하늘에 나가가지고 성단성원 관측이 아니라면 저는 비싼 거보다는 이 교과서에 나온 그림과 같은 것을 뭐 한 2대 정도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제가 과학 교사다 보니까 여러 학교의 과학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망원경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제 비싼 게 처박혀 있는 것보다 그래도 저렴한 게 처박혀 있으면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 천체망원경 살 때 박스나 스타로폼 같은 거 주거든요. 거기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굳이 케이스 같은 거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아도 그 구입할 때 주는 그 박스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흑점 관찰 부분에서 요거 직접 관찰하는 것보다 투영판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 너무 오래 보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2학년까지 했는데 3학년 부분도 있는데 이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이제 실험에 대해서 중학교 과학 실험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꽉 채워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업 남는 토크의 유형은 여러 가지 모습이고 또 각 선생님들의 여러 수업 색깔들을 드러내는 거니까 네, 시간 범위 내에서 역시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사회과가 아니어서 쫙 보면서 네. 이렇게 많은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실험 수업이 있구나라는 거에 사실 놀랬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과학 선생님만 계시진 않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개 정도 받아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채팅으로는 예, 실험 사례 감사해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예, 이런 실험 수업을 이걸 다 하세요, 근데요? 저는 그냥 가능 안 하죠,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안 하죠. 당연히 이게 1, 2, 3학년 통틀어서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2학년 중간까지만 보여드린 것 같아요. 3학년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 선생님이 3개 학년을 다 하지 않잖아요. 보통 한 개 학년이나 2개 학년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과학실도 많으면 4개의 과학실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세종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실험을 학생들이 안 하고 그냥 교실에 제가 들고 가서 시범으로 보여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그걸 적당하게 이렇게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철칙은 최대한 많이 보여주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해주신 이것도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해서 나중에 다 얼굴 이제 처리해서 네네. 영상 이제 집현전에 올릴 건데요. 아마 실제로 수업을 하시는 과학 선생님들한테도 여러 꿀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손진 선생님 30분 동안 진행 사례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